네, 앞에서 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논증 방법 선생님이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 있는 학습지 수준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앞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얘들아, 선생님 설명했던 거 빠르게 다시 한번 할게요. 논증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증 방법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타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 외우라고 했어?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 원리에서 개별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으로 가는 거,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 연역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갈 거 뭐예요? 그렇죠? 귀납이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을 내가 뭐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직접 관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개별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결론을 내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귀납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갑니다. 어디서?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사실이나 좀 더 특수한 다른 원리, 일반에서 개별로 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싶은 개별적인 대상에 적용을 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연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건 연역이 되겠죠? 귀납하고 연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물론 귀납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은요, 보통 두 가지의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문장에서 두 가지의 유사성만 늘어놓을 때도 사실 유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생님이 답을 이미 이야기했네요. 뭐예요? 여러 문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그치, 유추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유추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적용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 적용하는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최소 2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해 바닷물은 짜다. 얘들아 봤을 때 사리인지 아닌지 생각해봐. 자, 동해 바닷물은 짜대. 서해 바닷물은 짜다. 남해 바닷물은 짜다. 따라서 바닷물은 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내가 직접 동해, 서해, 남해를 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직접 한 거지. 경험한 거지. 내가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동해 바닷물, 서해 바닷물, 남해 바닷물 조금씩 마셔본 거야. 어떻게 한 거지? 내 개별적인 경험이지. 그치? 얘들아 써야죠. 이런 앞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겁니다. 이런 개별적인 경험을 내가 직접 살신성인해가지고 깨달았어. 아, 바닷물은 짜구나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바닷물을 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야. 개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냈다고. 이랬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귀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떠올려 봐야지 얘들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어. 자, 모든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치 얘들아, 교사라는 거는 교원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일반적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개별자는 수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이 수지라는 개인, 즉 개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개별 수지는 교사래. 그러니까 수지는 교원 자격증이 당연히 있을 것이야 라고 보는 거. 자, 일반에서 보니까 개별로 가네. 그럼 뭐일 확률이 높겠네? 연역일 확률이 높겠네. 근데 얘들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연역의 범주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뭐예요? 3단 논법이잖아요. 그쵸? 3단계로 해가지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내는 걸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런 거 A, B, C 적용해가지고 해보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모든 교사를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교원 자격증이 있다라는 걸 B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나오네요. 수지를 C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교사라고 했어요. C는 A다. 따라서 수지는 C는 뭐일 것이다? 교원 자격증이 있을 것이다. 뭐로 가는 거예요? 다시 B로 갔어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A는 B다. 그 다음에 C는 A다. 그 다음에 C는 B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문제 없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3단 논법. 그렇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연역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역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알렉산더도 죽였다. 세익스피어도 죽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가끔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인의
죽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3명의 사람들을 죽은 거를 내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알렉산더 죽었고 셰익스피어 죽었고 아인슈타인 죽었다라는 거는 실제 이런 개별적인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개별자들이야.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더라? 얘네들은 모두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죽는구나 라고 하는 뭘로 갔어요? 일반적인 지식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 지식으로 왔어. 그치?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귀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3일 전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내가 봤어. 이틀 전에 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또 봤어. 어제도 봤어. 이거 뭐예요? 내가 직접 한 거지. 경험한 거지. 개별이야, 일반이야? 그치, 개별이지, 얘들아. 그 다음에 따라서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얘들아, 해는 원래 동쪽에서 뜨는 거 우리 알아 몰라? 이미 알고 있잖아. 일반적인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왔어요.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귀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얘 귀납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보통 2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2가지 대상 어디 있는지 보자.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란성 쌍둥이가 가지는 특징. 첫 번째,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 근데 2번째 특징, 외모와 성격은 똑같지 않다. 2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대상 나왔습니다. 복제인간이 있어요. 이 복제인간이 똑같이 복제 대상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뭐랑 똑같아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라고 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과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 1번 똑같은 특징이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제인간과 복제 대상은 외모와 성격이 똑같지 않을 것이다. 실제 내가 복제 인간의 복제 대상하고 외모와 성격이 똑같은 걸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이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란성 쌍둥이가 가지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특징을 가지지. 그러니까 외모와 성격이 똑같지 않다라는 다른 특징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2가지 대상을 바탕으로 유사성,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귀납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유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펭귄은 조류이다. 모든 조류는 알을 낳는다. 따라서 펭귄도 알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게 뭐지?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거 순서를 바꿔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모든 조류를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새끼를 낳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인 지식인데 그거를 어디에 적용하고 싶냐면 조류들 중에서 개별자라고 할 수 있는 펭귄에 내가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야. 개별이죠? 그러니까 펭귄도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좀 더 정확히 해볼까요? 조류는 A, 알을 낳는다, B.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펭귄이야. 자, 펭귄은 조류이다. C는 A다. 그 다음에 펭귄도 알을 낳는다. C는 B다. 자, 굳이 쓰면 A는 B다. 근데 C는 A다. C는 B다. 뭐예요? 3단 논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연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모든 물고기를 헤엄친다. 문붕어는 물고기이다. 그러므로 궁붕어는 헤엄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쵸? 다 헤엄칠 수 있잖아. 일반.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물고기들 종류 중에서 뭐라는 거야? 금붕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야. 그쵸? 금붕어가 뭐가 되는 거야? 개별자가 되는 거지? 이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얘도 물고기야. 그러니까 금붕어도 헤엄을 칠 거야 라고 하는 금붕어에 대한 얘기, 즉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B. 근데 금붕어 C는 물고기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고기다 라고 하는 거 A지. 그러니까 금붕어 C는 헤엄을 친다. B. 다 있을까요? A는 B다. 그 다음에 C는 A다. C는 B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일부러 여러분들 속이려고 모든이란 표현을 귀납에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역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이게 일반에서 개별로 가는지 개발해서 일반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새는 날개가 있다. 오리도 날개가 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눈치챘어요. 자, 참새 얘기하고 오리 날개 있고 참새와 오리는 조류이다 라고 했어. 물론 두 가지 대상이지만 이 참새와 오리가 날개가 있다는 걸 내가 직접 관찰했다고 생각해보자고 했어. 개별적인 사실이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모든 조류는 날개가 있다. 그렇죠. 닭도 날지 못하지만 날개는 있잖아. 일반적인 지식으로 갔어요.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귀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우는 친절하고 재미있어도 친구가 많다. 영화도 친절하고 재미있다 라고 했어. 물론 여기도 귀납처럼 두 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딱 두 가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친절하고 재미있다. 첫 번째. 그래서 친구가 많다. 두 번째. 근데 영화도 똑같더라. 친절하고 재미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니까 내가 영화의 모든 모습, 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영화도 선우랑 똑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두 번째 특징을 똑같이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예요? 유추가 되는 거죠.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네. 지구와 화성은 환경이 유사하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대놓고 앞에처럼 뭐 유사성을 예시를 들면서 얘네들이 비슷해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지구와 화성은 뭐대? 비슷하대. 지구와 화성은 환경이 유사하다. 지구에는 생물이 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구는 생명이 살고 있대요. 근데 지구랑 화성이 비슷하대. 유사하대. 그러니까 화성에도 지구가 가지는 환경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에도 뭐래?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특징을 그대로 가질 것이다. 이거 뭐예요? 유추죠. 그래서 얘들아 유추에서 귀납이랑 유추랑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추는 보통 두 가지 대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아니면 유사하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두 개가 유사하다는 거를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는 거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런 것들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물론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개념도 알고 있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본인 문제풀이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배속해서 듣는 거 아니죠? 너무 배속해서 듣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 잘 들으시고 우리 수업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